44비치 팟캐스트는 클라우드 프로그래밍 IT 소식을 다루는 개발자들의 방송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44비치 팟캐스트 154화 시작하겠습니다. 와. 한 해 한 해 갈수록 이게 CP 다 올렸더라고요. 밀린 영상들 네, 유튜브에. 어제 수고했어요. 지난주 것까지 올렸어요. 와, 고생하셨습니다. 네. 근데 우리 이제 팟캐스트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팟캐스트 구독을 잘 안 하고 있어서 요즘에. 팟캐스트가 뭐예요? 그러니까 애플 팟캐스트 들어가서 듣는 거 잘 되는 거예요? 돼요. 그 리다이렉트가 잘 먹힌 제 주소도 바꾸고 했거든요. 네네네. 잘 되더라고요. 다행이네요. 잘 되고 패턴을 이게 아마 팟캐스트 버그인 것 같기도 한데 새로 올라오니까 다 재생하지 않은 항목으로 1화부터 주소가 바뀌어서. 네. 그게 저는 가끔 팟캐스트 뜰 때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다 반 건데 몇 년 동안 갑자기 다 재생하자면 떠서 왜 그런가 했는데 이게 약간 주소 바꾸거나 재업로드 바꾸면 그게 뭔가 해시가 달라지는지 인식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게 거기에 뭐 GUID 같은 거 넣는 게 있는데 아이템마다 전 그냥 그걸 URL로 했거든요. 아마 그래서 URL로 해서 다 바뀐 걸로 인식했을 수도 있어요. URL이 아니라 그냥 상대적인 숫자나 이런 걸로 했으면 안 그랬을 수도 있는데. 그럼 그걸 안 바꿨어야 되네요. 그쵸? 그쵸. 안 깨지게 하려면. 근데 애초에 최초에 예전에 STD 아웃을 해놨으니까 그것도 찝찝하잖아요. 이번에 그렇긴 바꿀 때 하죠. 그냥 숫자로 할 걸 그래서. 고생했어요. 이번에 뭐 팟캐스트 연동도 하고 CP가 되게 그러니까요. 일 많이 했잖아요. 그 웹사이트도 아예 새로 만들어졌어요. 그거 그러니까. 재밌더라고요. 근데 웹이 너무 재밌어요. 제가 웹사이트 새로 만든 거 홍보 한 번도 안 했네요.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때 개츠비 우리 했었나요? 개츠비 얘기를 대충 했던 것 같은데. 네네 한번 했어서 그때 이제 새로 만들고 계시다고 그쵸. 그런 거 얘기 한번 했었고 근데 뭐 새로 만든 사이트를 홍보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약간 저는 요즘에 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요즘에 약간 뭐랄까 좀 처지는 것도 있고 44비치도 그렇고 좀 더 뭐 재밌게 할 수 있는 것도 있지 않을까? 우리 가진 자산들이 있잖아요. 이게 자산이라고 생각하면 이상한데 44비치 유튜브도 사실 적진 않거든요. 구독자가 생각보다 많은데 사실 뭐 그렇게 잘 활용이라고 하면 이상한데 요거를 좀 잘 써서 이제 컨텐츠 좋은 거 만든다든지 그때 한참 또 서비쿠라님이 스타트 53 맞아요. 이런 거 한참 재밌게 또 하는데 코로나 터지면서 맞아요. 이제 막 흐지부지 되고 재밌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다시 한번 해봐도 또 좋지 않을까 시기가 근데 또 코로나가 퍼지고 있다고 합니다. 맞아요. 좀 해보려고 하면 코로나 이렇게 여름 시즌 겹치면서 한참 또 올라갈 것 같긴 하더라고요. 다들 그쵸. 조심하시고 건강하시길.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거 좀 고민해서 또 있으면은 같이 한번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요. 다시 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렇게 첫 주제로는 이제 요즘 무슨 도구 쓰는지 좀 한번 정리를 하고 가려고 하는데 저희가 약간 도구를 되게 많이 얘기하잖아요. 항상 여기서 얘기 많이 하는데 이제 한참 또 롬 리서치를 찬양하던 낙교님이 제가 찬양까지 했었나요? 문서 작성 도구 얘기하는 거죠? 네. 제가 찬양까지 그럼요. 했었나요? 엄청 뭐 신개념이 막 들어갔고 한참 얘기하다가 버렸다고 하셔가지고 저도 한창 빠졌었고 근데 저는 그냥 적당히 끝냈고 낙교님이 이제 그 찬양을 돈으로 했죠. 빌리버 플랜. 5년인가? 그쵸. 5년. 5년 쓸 수 있으니까 지금도 좀 머리가 아파요. 이거 지금 거기다 또 많이 썼거든 한참 동안. 네. 이걸 또 빼는 게 좀 어려워. 그렇죠. 그러니까 베어에 이걸 또 빼려면 그 컨셉이 다르다 보니까 그대로 내려받아서 또 넣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버릴까? 또 생각하고 있고 좀 그런 상황이고요. 뭐 도구 자체는 너무 좋은데 제가 역시 베어만큼 편한 툴은 없다. 결론은 베어만큼 접근성이 높고 뭐 노션이나 웹 기반 도구들이 결국에는 좀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웹 기반이라는 거 좀 한계도 있는 것 같고 베어는 근데 어쨌건 GUI, macOS 네이티브한 앱이잖아요. 그거에 대한 접근성이 정말 너무 좋고 글 쓸 때 어떤 뭐 즐거움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좀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베어에 다시 정착을 좀 하고 있어요. 정보하는 걸로.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베어만 쓰는 건 아니고 제가 그 몇 번 얘기를 했던 것 같긴 한데 베어가 약간 주제 기반으로 정리하는 거 쓰고 일기는 또 다이얼이라고 해야 되나? DIARLY라는 부사처럼 되어 있는 앱이 있거든요. 근데 걔가 제가 한번 얘기를 했을 텐데 좀 단점이 너무 컸어요. 걔 싱크가 잘 안 되거든요. 너무 짜증나. 싱크가 잘 안 돼서 걔를 포기했었는데 개인이 만든 앱이거든요. 걔는 또. 근데 최근에 싱크는 고쳐졌어요. 그래서 그냥 그걸 다시 써보고 있어요. 근데 걔는 좋은 게 베어랑 에디팅 경험이 거의 비슷해요. 근데 베어보단 조금 떨어져. 약간 좀 링크 걸고 지우고 하는 게 좀
불완전하긴 한데 네. 그래도 베어랑 거의 비슷해서 그거 좀 좋아해서 그런 에디팅 경험을 좀 버릴 수가 없어가지고 그 두 개 조합으로 쓰고 있고 거의 그런 것 같아요. 그 두 개 조합으로 지금은 다시 또 정착을 하고 있고 예전에 아웃사이더님도 그 얘기 하셨던 게 아니라 쓰던 도구가 데이원 이런 네. 거 많이 쓰셨잖아요. 네, 그게 좀 일자 단위로 쓰는 것도 나름의 매력이 있어서 네. 그걸 그렇게 전 조합해 쓰고 있어요 지금. 데이원이 그게 좋긴 하죠. 그 캘린더로도 볼 수 있고. 네. 아싸님은 뭐 요즘 새로 쓰시거나 하는 도구들 있나요? 새로 쓰는 건 없고 저는 데이원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어요. 네. 사실 이제 좀 불편하긴 한데 네. 저는 약간 그게 모든 에디터들의 좀 숙명 같은 그러니까 마크다운 같은 걸 막 그러니까 그런 문법으로 쓰는 거를 좋아하는 거는 결국은 좀 소수고 그쵸. 돈이 되려면 이지위기랑 이런 네. 게 들어와야 되는 것 같아요. 아틀라시안도 그렇고 데이원도 그렇고. 그래서 원래 마크다운 너무 잘 돼서 저는 데이원 만족하고 있었는데 3.0이었는가 뭐 나오면서 개편되면서 이제 위즈윅으로 되면서 옛날에는 저는 글 쓰는 글은 저는 크게는 서브라임에서 주로 쓰거든요. 네. 서브라임 텍스트에서 쓰는데 예전에는 그냥 마크다운 쓴 걸 쭉 복사해다가 딱 던지면 이미지 빼고는 쫙 이렇게 포매팅돼서 그러니까 프리뷰처럼 나오는데 네. 지금은 이제 다시 가서 문법이나 이렇게 코드 블럭 한번 스페이스 뺐다가 해주고 막 이런 걸 해줘야 되니까 너무 그래서 요즘 블로그 글이 뜸하신 건가요? 그런 블로그 글은 꼭 그것 때문은 아니긴 한데 이제 데이원이 그 뒤로 많이 줄어들었죠. 예전보다 좀 편하지 않고 그래서 막 나 옮겨갈 거 좀 테스트 해보다가 테스트한 것도 좀 귀찮기도 하고 베어로도 했었는데 또 데이원이 가진 약간 특성들이 있거든요. 데이원은 이제 저널 방식이라서 카테고리처럼 저널을 여러 개 만들 수 있거든요. 제가 뭐 개발 관련 저널, 뭐 개인, 네. 뭐 업무 관련 뭐 이렇게 쭉 나눌 수 있고 뭐 그거 별로도 패스워드 걸어서 따로 잠글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좀 프라이빗한 것들은 혹시 모르니까 그래도 잠가놓고 이런 거 있는데 그걸 익스포트해서 데이원을 한번 했었는데 그 잠가놓은 것까지 한 번에 다 들어간 거예요. 이건 들어가면 안 되네. 막 지우고 큰일 났다 이거. 배워요? 네. 어디 온라인에 뿌려지는 거 아니야? 그래서 막 지우고 막 그래서 또 이거 또 그러니까 데이원에 좀 맞춰진 게 있으니까 또 한 번에 똑같이 옮기려니까 좀 어색한 것도 있고. 그렇죠. 근데 약간 항상 극단적으로는 그런 생각 들어요. 내가 만들어야 되나? 평생 쓰려면 그런 생각도 살짝 들기는 해요. 그런 툴이 있으면은 그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정작 만들어 놓고 제대로 활용 못하는 것도 있잖아요. 44비치 블로그라든지. 뭐 그렇긴 한데 그래도 한번 만들어지면 어떻게든 그냥 뭐 좀 고장난 채로 쓰니까. 근데 이제 베어도 우리 베어 쓰시는 분 지금 누구 있나요? 저요. 저도 쓰긴 써요. 베어를 쓰면 불안한 게 얘네 좀 불안해 회사가. 망해도 되잖아요. 망해도 앱이니까 남아 있잖아요. 아이클라우드고. 그렇긴 한데 데이터 남아 있는데 이 에디터가 망하고 조금 뭔가 유지보수 안 되고 좀 애매한 상황에 빠지거나 뭐 앱 스토어에서 지워지거나 이러면 또 나중에 좀 골치 아파지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약간 회사가 뭐 일반적인 스타트업은 또 아니잖아요. 얘네도 약간 좀 소규모 3-4명 정도가 시작해서 한두 명 뽑아가면서 이제 확장해온 느낌인데 사실 2.0 그때도 잠깐 얘기했지만 베어 2.0 에디터 나온다고 해놓고 거의 1년 넘게 완결이 안 되고 있고 블로그도 처음에는 막 되게 신기능들 많이 열심히 올리는 것 같았는데 요즘에는 조금 이제 원래 있던 기능 다시 소개하면서 막 그렇게 1년 반 정도 좀 뭐라고 해야지 루즈하게 지나가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약간 이게 결국엔 좀 한계가 있지 않나? 되게 싸고 그리고 이 싼 거보다 비싸게 했을 때 사람들 얼마나 쓸 수 있을지 조금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그렇다고 투자 받아서 운영할 회사도 아니고 유지는 아직까지는 될 것 같긴 한데 조금 한계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걱정이 되죠. 배원 너무 싸네요. 엄청 싸요 진짜. 싸죠. 진짜 싸요. 월 한 2,500원? 지금 좀 환율 올라가지고 2달러가 그랬던 것 같아요. 1년에 15불. 15불밖에 안 해요? 아유 안 돼. 그러니까 지금 얘는 또 판단을 못 하는 것 같아요. 자기네 팬들은 이거 여기다 약간 확 올려도 쓸 애들만 지금 팬인 것 같은데. 그러게. 근데 얘네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것만 해도 이미 아까 말한 대로 아이클라우드 동기화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서버비도 안 들어가고 거의 불로소득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미 충분히 많이 벌고 있으니까 팀만 안 끄면. 그리고 전 베어가 아직도 안드로이드에 만드는 거는
좀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만들고 그러니까 iOS랑 맥 생태계 이런 회사들이 많거든요. 이렇게 소규모 팀이 조그맣게 만들어서 돈 그냥 받고 그쵸. 흐지부지 되다가 또 딴 거 만들어서 재밌는 거 만들고 베어도 약간 안드로이드 하면 더 잘 될 것 같은데 약간 그런 성향의 팀들이 있죠. CP 말한 것처럼 약간 옴니 쪽도 그런 느낌이고 그쵸. 대본 싱크도 그런 느낌이고 또 스크리브너라고 엄청 아, 그 약간 작가분들이 엄청 좋아하는 에디터 있거든요. 네. 근데 거기도 BEP는 맞는 것 같아요. 안 망하고 한 10년, 15년 이렇게 막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 거 너무 신기하긴 한데 베어도 약간 그런 과에 가까운 것 같긴 해요. 이게 약간 BEP는 넘을 것 같긴 하고 근데 회사를 키우자니 돈이 그렇게 많을 것 같지는 않고 막 사람 늘리자니 그렇게 약간 유지되는 느낌? 그렇다고 뭐 기능이 엄청 빨리 나오는 것도 아니고 뭐 중간에 사람 나갔을 수 있고 뭐 그런 정도 느낌으로 버티는 것 같아요. 근데 아마 다들 불안할 거야. 이거 스크립은 언제 망해도 이상하지 않다. 예, 스크리브너나 이런 애는 안 망할 것 같아. 돈 많이 받잖아요. 돈 많이 받잖아요. 근데 일회성일걸요? 걔는 구독 모델이 아니에요. 그래요? 네. 대본 싱크도 구독 모델이 아닐 거고 그러다 보니까 걔네는 일회성으로 약간 걔네는 그 메이저 업그레이드를 하죠. 메이저 업그레이드 다시 팔죠. 아직도 그런 모델이라서 그건 진짜 그 마인드가 되게 오래된 회사들이라서 거기서 좀 못 벗어나는 그런 느낌도 있어요. 베어는 그거보다 조금 세련되긴 한데 앱스토어도 많이 잘 쓰고 있고 조금 초반에 진짜 처음에 빵 터트렸을 때는 막 유럽에 있는 온갖 앱스토어에 막 그 해 앱 이런 거만 선정됐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그런 느낌까지는 아닐 것 같고. 저도 이제 노트 테이킹에 뭔가 하나 다시 나올 법한 것 같아요. 노션은 뭔가 저도 계속 하다가 다시 노션 갔다가 계속 못 하고 하는 게 베어는 뭔가 빨리 쓰고 이런 건 진짜 좋은데 아까 말한 대로 블로그 글 쓸 때도 너무 경험이 좋고 근데 뭔가 이게 정보를 조직화해서 놔두게 뭔가 좀 맞아요. 애매한 느낌이 네. 들고 그러면 노션 가는데 노션은 너무 쓸 때 너무 짜증나고 검색도 뭐 잘 안 되기도 하지만 그래서 이게 결국 제일 중요한 거는 리액트를 배워서 직접 만들자. 직접 만들자. 왜냐면 그 일렉트론이 생태계가 잘 돼 있으니까 저도 이제 그쵸. 최근에 본 서비스가 하나 있어요. 북마크 서비스가 기존에 뭐 포켓 이런 거 쓰다가 네. 뭐 하나를 봤는데 걔가 혼자 다 만드는 거예요. 한 명이 투자 안 받고 이 서브스크립션 비용 조금 받으면서 혼자 만드는데 잘하더라고. 그게 일렉트론이고 또 소스를 다 공개해놨어요. 그래서 여기는 잘 될 것 같다 그 생각이 들었죠. 그건 또 안드로이드나 이렇게 확장하기도 쉬울 거 아니에요. 안드로이드 되고 맥도 되고 다 되죠. 좋다. 그러니까 이제 노트 테이킹 앱도 점점 아까 낙교님 막 안드로이드 섞어 쓰잖아요. 이제 타블렛도 섞어 쓰고 그래서 다 서포트해야 돼서. 근데 저는 제가 느낄 때는 이 마크다운 너무 좋은 것 같고 마크다운 플러스 이미지가 저는 이거 끝판왕인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잘하는 데가 아직까지 전 베어 외에는 못 본 것 같긴 해요. 근데 전 마크다운 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아, 마크다운은 약간 블로그나 이런 깔끔하게 쓰고 싶을 때 하는 거라 그거는 그냥 아까 말한 대로 데이원처럼 그냥 거기 쓰고 빼면 되니까 그러니까 그냥 심플하게 작성하는 앱들 많잖아 편하게. 근데 그거보다 이제 정보를 조직화해서 찾기 쉬운 거는 전 그래서 위키도 몇 번 시도하다가 짜증나서 때려쳤는데 전 그래도 요즘에 다시 그 생각이 들어요. 에버노트가 역시 진짜 좋았는데 에버노트 유일한 단점은 아직도 그 동기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거. 에버노트 너무 베어보다 못해. 베어 아이클라우드 쓰는 것보다 에버노트는 가끔 한 번씩 한 주기적으로 에버노트를 시도하거든요. 그때마다 좀 짜증나죠. 동기화 또 옛날 방식으로 그거 하고 있는 거 아직도. 그래서 저는 에버노트가 제일 좋은데 이제 쓸 수가 없어서 그렇지. 에버노트가 너무 일찍 떠서 그런 것 같아요. 너무 일찍 떴고 에버노트 저는 그 온라인 버전 전부터 썼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좋았는데 그 경험들이 이제 많이 좀 뭉개졌고 느리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게 동기화 뒤에서 하느라 그래요. 깨지고. 근데 요즘엔 그런 노트 테이킹 없잖아요. 깨진 애는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좀 에버노트만한 그 센세이션을 일으킨 애가 없지 않나 싶어요. 에버노트는 뭔가 순식간에 엄청난 인기 하다가 네. 갑자기 확 망했나? 어디 갔어 갑자기 이런 기분으로. 저는 그게 그것 때문인 것 같아요. iOS랑 멀티 디바이스랑 확장될수록 애의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저희도 여기 저희 당근마켓 초기에는 에버노트 쓰고 공유 많이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게 막 동기 깨지고 이것 때문에 그랬지. 왜냐면 사람 폰도 바꾸고 기계도 이제 멀티 디바이스 많아지는데 내 거조차 동기화가 막 깨지고 이러니. 저 처음 들어왔을 때 에버노트였고 그때 이제 막 CP랑 얘기해서 노션으로 처음 같이 편집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해서 도입했었거든요. 근데 노션은 사실 좀 많이 실망스럽긴 하죠.
데이터가 사이즈로 실망스러운 앱이죠. 저는 노션도. 그래서 확실히 노션이 계속 아쉬워. 잘 될지에 대한 의문이 아직 있어요. 네. 물론 이제 저희만 해도 엔터프라이즈나 검색 기능의 부재가 너무 큰 것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런 IT 서비스는 대부분 해외에서 잘 되고 우리가 많이 가져오잖아요. 네. 근데 노션은 또 이제 미국에 가서 들은 건데 노션에 있던 뭐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 보면 도대체 한국은 노션을 왜 이렇게 많이 쓰는지 모르겠다 싶을 정도로 한국만 유독 많이 쓰는 앱인 것 같아요. 노션 자체가. 그러니까 한국에서 유독 많이 쓰고 거기서 뭔가 발전을 못한 것 같아. 그래서 노션 비슷한 서비스 진짜 많아요 해외에. 아 그래요? 네, 노션 비슷한 거 진짜 어. 많아요. 노션 똑같은 것도 많고. 그러니까 노션의 뭔가 불편함이 아직 해결되지 않은 느낌? 요즘에 그쪽은 전혀 찾아보지 않아서 잘 몰랐어요. 저도 근데 찾아보진 노션은 조금 심각하긴 해요. 노션 쓰다 보면은 에디팅 경험도 그렇고 뭐 CP도 자주 얘기하지만 좀 날아가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저희 회사 그렇잖아요. 회사 전 직원이 전체 회의에 막 300명 보는데 보다 보면 누가 이게 누군 모바일에서 보다 스크롤해서 저기 날려버리고 네. 누구는 이게 접다가 날려버리고. 저는 정말 한 번도 검색으로 내가 찾을 문서 찾아본 적이 없는 거야. 저도 결국은 슬랙 가서 그걸 네. 찾은 다음에 링크를 눌러서 눌러서. 아 야, 이거 맞아요. 똑같이 써 있는데 왜 안 되지? 막 이러면서. 저도 그렇죠. 와이파이 검색해서 한 번도 내가 원하는 걸 찾지 못하고 뭐였더라 최근에 VDI 접속 방법을 찾고 싶어도 노션에 VDI를 쳤는데 왠가 이상한 VDI 짜잘하는 것들만 나오고 진짜 그 사람들이 제일 많이 방문하는 페이지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쵸. 맞아요. 그건 안 나오고 그 우선순위도 되게 이상하게 해서 제안해 주는 것 같아요. 제가 그거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긴 한데 그걸 하려면 직원 교육을 시켜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직원 교육. SEO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키워드를 다 제목에 때려 박아야 되고요. 제목에 있어도 안 나오던데. 그거 맞는데 있어도 안 나오던데. 그렇게 때려 박고 그리고 키워드를 그 밑에 이제 첫 번째 줄에다가 약간 뭐 태그 쓰듯이 다 써줘야 돼. 그렇게 하면 조금 더 잘 걸리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몇 번 이야기한 것 같긴 한데 노션 자체가 한국에서 너무 떴고 개인들한테 너무 뜬 것 같아요. 에버노트도 예전에 그랬거든요. 개인들한테만 좀 뜨다 보니까 이게 확 죽는데 그냥 검색이나 이런 거를 개선하지 않는다는 거는 엔터프라이즈한테 돈을 못 받는 거거든요. 아니 근데 그쵸? 노션은 한국에 떴으면 한국어 검색을 좀 해주지. 그러니까 한국어 검색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걔들도 제가 알기로는 엘라스틱 서치 쓰고 하는데 그래요? 저도 이제 느끼는 거는 검색 랭킹의 문제도 분명히 있긴 있어요. 근데 제일 심각한 거는 UI가 문제예요. UX가. 검색을 하면 팝업이 떠요. 누르면 그쵸. 팝업이 닫혀요. 맞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검색은 결과가 나오고 커맨드 클릭하면서 세창 띄워서 한 5개를 보면 검색 결과가 허접해도 쉽거든요. 근데 맞아요. 문제는 노션은 팝업이 떠서 누르면 첫 번째 다 거 누르면 사라지고 두 번째 다시 거 누르면 또 검색해야 돼. 하고 또 검색어하고 그러니까 이 UI를 안 바꾼다는 것 자체가 제 생각에 노션이 엔터프라이즈를 신경 전혀 못 쓰고 있고 이 말은 나중에 개인 사용자도 데이터가 많아지면 아마 똑같은 문제를 겪게 될 거예요. 물론 개인은 아까 낙교님 말한 것처럼 중요 키워드 무조건 제목에 넣고 이게 제목에서 일부러 빼고 막 관리할 수는 있지만 스스로 SEO를 해야 네, 된다. 스스로 SEO 할 수는 있지만 그래서 이 노션이 계속 이 부분 개선 안 되는 건 좀 실망이긴 해요. 분명히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저희도 노션 담당자한테 분명히 말했을 텐데 인터널 팀에서 여기 썬님이 써주셨는데 그래서 결국에 썬님도 에버노트로 돌아가셨다고 에버노트 돌아가신 분이 계시긴 하네요. 에버노트 그 앨런 머스크가 에버노트 사서 좀 바꿔주면 좋겠다. 트위터도 안 산다는데요? 에버노트는 좀 딸 것 같은데. 에버노트 진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한참 좋은 회사로 많이 포장되고 그렇게 하다가 뭔가 에버노트도 사실 잘 생각해 보면은 적당한 시점에 팔았어야 되는 것 같아요. 느낌이. 근데 왠지 안 판다고 버티다가 조금 흐지부지 된 느낌인 그것도 있고 것 에버노트 같아요. 대표도 약간 그거죠.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DHH나 이런 명이 있는데 에버노트 분도 그랬죠. 절대 투자 안 받겠다. 그러니까 개발자들이 약간 그런 성향이 있잖아. 나는 이 앱을 잘 만들어서 이걸로 돈을 벌어서 이걸로 장기적으로 영속 가능하게 하지 절대 투자 안 받겠다고 버텼던 회사 중에 하나고 아 그래요? 결국에 나중에 투자 받고 했는데 그때 이미 꺾이는 상태였고 시리즈 2까지 갔는데 290M밖에 못 받았네요. 그러니까 처음에 안 받다가 나중에 안 좋을 때 받은 거 같은데 290M이 얼마인가요? 100만, 1000만. 1000만, 1억, 10억. 2억 9천 달러니까 2천억, 3천억. 3천억. 그러면 달러니까 네. 2까지 갔다는 건 투자를 많이 받은 것 같은데 10억 아니에요? 망했을 30억 때 아니에요? 받았나? 30억 아니에요? 3천억 되는 거 아니에요?
4천억 될 것 같은데. 몇 M이요? 300M? 30M? 네, 300M. 300M이면 그쵸. 3천억. 펀딩을 은근 제가 아는 거랑 다르게 펀딩을 은근 엔젤도 받고 많이 받긴 했네. 2007년에 받고 9년에 받고 계속 받았는데. 근데 아마 저도 그쪽 뭐 깊게는 모르는데 제 생각에 원래 유틸리티 앱으로 시작했잖아요. 약간 얘는 전통 앱의 느낌에서 넘어갔어야 되는 앱이고 빨리 넘어가긴 했는데 뭐 그 과정에서 뭐 경영이라든지 그런 데서 경영진이 바뀌었을 수도 있고 잘은 모르겠네요. 그런 좀 변이를 겪으면서 그리고 얘네도 좀 지금 우리 이따 얘기할 건데 얘네도 구독 모델 좀 망한 편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CP는? 구독 모델 잘 짠 편이에요? 구독 모델은 뭐가 있나요? 돈 내고 쓰긴 했었어요, 저는. 저도 돈 내고 근데 딱히 이상하다고는 생각 안 했는데 서비스가 별로라 그렇지. 저는 제일 안 좋았던 게 저 구독을 안 해서 그런 거긴 한데 그거 있었죠. 장치수 제한 있었죠. 뭐 그런 것도 있었고 모바일 장치를 쓰려면 유료로 하게 하는 그거 있었죠. 맞아요. 네, 그런 것도 별로였고 그리고 저는 되게 기억에 남는 게 원래 되게 많이 썼다고 했잖아요. 제가 그때 구독을 안 했었나?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건 뭐 저도 유저니까 중요한 거 다 집어넣어 놓고 이제 해외 여행을 가서 딱 열었는데 오프라인에서 안 열려. 그게 유료 구독자만 오프라인에서 볼 수 있는 걸 해놨거든요. 네. 근데 이게 되게 이따 얘기할 BMW랑 되게 비슷한 것 같은데 구독 모델 설계하다 보면은 사용자한테 되게 이상한 제약을 주면서 약간 좀 유효하게 꼬는 그런 것들을 하면서 구독 모델이 되게 양날의 검인 것 같아요. 진짜 잘 되면 이거는 진짜 영원한 돈이 들어오는 장치인데 잘못 설계하는 순간 사용자들 다 기분 상하고 떠나고 막 그런 걸 만들 수 있는. 지금도 그렇네요. 오프라인 액세스 하려면 유료 플랜으로 구독해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사실 에버노트 동기화 시스템을 보면 사실은 로컬에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돈도 안 되는. 내가 여기 쓴 거예요 심지어. 글을 쓸 때도 여기서 썼어. 그러면 그러니까 무료로 그거는 장치수 제한까지는 이해하겠는데 오프라인 그러니까 약간 비슷할 것 같아. 그 생각을 평소에 안 하고 살잖아요. 한국은 특히 온라인 다 되는 세상인데 근데 갑자기 해외 갔는데 내 그거랑 다 중요한 거 넣어놨는데 안 열려 그러면 이제 두 번 다시 안 쓸 것 같고. 그때 진짜 멘붕이었죠. 그래서 막 거기 햄버거 집 찾아가지고 거기서 와이파이 무료 연결해가지고 어떻게든 막 했었는데 그때 되게 이미지가 안 좋아졌어. 저는 그 기억이 아직도 남아 있어. 되게 순간 너무 뭔가 멘붕. 이게 어떻게 안 열릴 수 있지? 그렇네요. 유료 플랜 잘 읽어봐야 돼요. 보면 구독 모델도 구독 모델 왜 이렇게 했지? 하는 서비스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전 제가 대표적으로 아는 그 후잉의 몇 몇 번 이야기했었죠. 왜요? 너무 비슷해요. 싸다고? 이게 약간 돈 버는 거 크게 관심 없는 개발자들이 비슷한 플랜을 하는데 로미 빌리버 만들었잖아요. 후잉도 그 10년짜리 구독 프로그램 만든 게 있어요. 맞아요. 한번 살인한다고. 저희 대표랑 이제 그 후잉 대표 다 알아서 서로 가끔 이야기할 때 그렇죠. 도대체 10년짜리 프로그램 왜 만들어서 더 싸게 주는지 모르겠다. 그냥 계속 받으면 되지. 돈 많으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차피 10년 할 사람은 늘 건데. 근데 이제 그러면 인플레이션도 감안해서 할 수 있는데 근데 그분 입장에서는 이제 오래 했던 분들한테 많이 약간 혜택을 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도 10년짜리 엄청 많이 후잉하는 사람들이 그게 지금은 없을 거예요. 지금 없을 건데 그래요? 그게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어떤 조건을 갖추면 할인을 계속 또 해주긴 해요. 저도 그래서 지금 할인이 되는 것 같던데 거의 그러니까 지금은 할인이라기보다 뭐지? 로그인하면 지금도 매일 하면 포인트를 줘요. 근데 그거를 내가 그냥 후잉을 어차피 가계부니까 어느 정도 쓰면 한 1년 정도 쓰면 한 6개월치는 포인트로 그냥 돼요. 막 그 정도였나? 그래서 되게 많이 줘요. 그래서 저도 한 1년은 결제하고 1년은 포인트로 하고 약간 이런 느낌으로 쓰는 것 같아서 저는 약간 근데 약간 그런 마음 있잖아요. 망하면 안 되는데 돈을 더 받아도 제 돈을 더 가져가셔도 되니까 제발 망하지 마. 10년 구독 아직도 있어요. 있어요? 네, 29만 이게 4,840원. 창업자의 철학인 거지. 이게 그래서 에버노트 비싼 거 이 철학이 쉽게 안 무너지고 저도 몇 번 이야기했던 것도 후잉하면서 유료 하는데 아는 사람이니까 결제해줄 만도 한데 제가 중간에 몇 번씩 그랬죠. 난 돈을 쓰고 싶은데 돈을 안 써도 이게 레포트 다 볼 수 있다. 나처럼 가끔 쓰는 사람한테 돈을 낼 이유가 없다. 제발 돈 좀 어떻게 잘 해봐라 했는데 이제 본인의 생각이 있는 거지. 이걸 잘 쓰는 사용자들을 위해서. 근데 오늘 그 로그인하지 않은 페이지는 사실 잘 안 보게 되잖아요. 호잉이 오늘 제가 오랜만에 들어갔는데 그 데스크탑 앱이 나왔네요. 앱이요? 일렉트론으로 데스크탑 앱
아 그렇네요. 아 다운로드가 있네. 일렉트론으로 만드신 것 같은데. 되게 열심히 하시더라니까요. 그거 한번 UI도 다 엎었잖아요. 뭐 CP도 아실 것 같아요. 유부잉. 한번 다 엎었고 뭐 디스크톱도 만드시고. 맥OS 앱이 있어. 우와. 그러니까 앞에 일렉트론인 것 같아서 이제 설치해 보려고 합니다. 후잉 좋아요, 여러분. 후잉 많이 써보세요. 아 그렇죠. 갑자기 후잉 얘기가 됐는데. 네. 돈안 그럼 내도 이제 쓸 수 있다고. 방금은 해자 구독을 얘기했다면 이제 최근에 나온 이해 안 가는 구독이 하나 엄청 화제가 됐었던 게 있는데. 근데 저는 이게 점점 더 구독 컨설팅이라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회사의 명운을 결정할 만한 그건 것 같거든요. 그 구독 시스템을 설계를 하는 게. 근데 저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번에 BMW에서 아마 난리가 나서 다들 아실 거예요. 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그 시트 뭐라고 하지 이거? 등 따라고 열선. 엉따라고 전문 용어. 죄송합니다. 네, 엉따 기능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구독제로 파는 게 스토어에 공개가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정확히 말하면은 저도 지금 BMW 타고 있는데 네. 제 거는 그거 구독한 게 없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걸 구독할 수 있는 모델들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 전기차 새로 나오고 있잖아요. 네. BMW도 그런 모델에는 그게 구독으로 들어가는 건가 싶긴 하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구독을 신청 안 하면 차에는 이미 열선 기능이 있지만 내가 못 키는 거예요? 그런 거 같은 그쵸. 거죠. 지금 그 얘기가 말이 있는 거고. 근데 근데 실제로는 많이 있는 일이라고 알고 있긴 하죠. 아 그렇죠. 왜냐면 테슬라도 그렇게 하잖아요. 네, 아, 소프트웨어로 그렇게 하잖아요. 인테그레이션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되게 웃긴 게 여기는 FSD잖아요. 테슬라는 FSD니까 완전히 새로운 기능이고 완전히 좀 그런 소프트웨어를 구매한다는 그런 컨셉인데 얘는 하드웨어가 들어가 있는데 그걸 활성화시킨다. 그러니까 되게 구독 모델이 유행을 하니까 이거 원래 있던 게임들도 돈 받고 팔아야지 하는데 약간 돈을 주고 사서의 추가적인 효용이라는 게 기존 차를 타던 거에서 없는 게 아니라 사라지는 거잖아요. 빼놓고선 이제 쓰고 싶으면 써. 이거. 근데 저는 이게 저도 차는 잘 몰라서 그냥 차에서 이렇게 한다는 게 이게 뭐야? 막 이렇게 어색하긴 한데 그냥 곰곰이 생각해 보면 뭐 예를 들어 뭐 요즘 엉따가 기본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거 원래 다 옵션이긴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차를 살 때 엉따를 넣을까 말까인데 구독제라는 건 앞으로 선택이 아니라 일단 다 들어가고 그 다음에 내가 구독으로 킬지 말지를 그러면 하게 돼야 이게 말이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죠. 예를 들어 엉따 비용이 차를 살 때 포함돼 있어. 근데 또 구독해. 이건 좀 이상한데 그쵸. 처음에는 빠져 있어. 아니 그 이상한 게 맞을 거예요. 예? 일단 한 번 맞고 또 받다. 그러니까 이게 비용 효율적으로 좀 궁금해지는 포인트가 그거 같은데 이제 모든 차를 똑같이 만들면 제조 비용이 줄어들긴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부품값은 또 들어간단 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아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요즘 반도체 대란 때문에 엄청 난리 났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도 한참 차를 찾아봤었는데 옵션이 전부 다 다르게 나와요. 차마다. 그러니까 그 똑같이 해서 효용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어차피 부품은 없기 때문에 어디에는 디스플레이 터치가 빠지고 어디에는 방금 얘기했던 엉따가 빠지고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구독 모델로 간다는 건 모든 차를 일단 단일종으로 만들어 놓고 그쵸. 구독으로 액티베이션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제대로 한다면 그렇게 해야 제대로 한다면 그런 건 아닐 거라는 거죠. 아 진짜? 그렇게 헐. 못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살 때는 뭐 예를 들면 엉따랑 파워 윈도우가 있었는데 내가 구독으로 그걸 추가해서 샀어. 그러니까 제가 그 BMW 쪽을 찾아보면서 많이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되게 그런 농담이 있어요. BMW는 내가 몇 월에 사냐에 따라서 옵션이 다 다르다고. 헐. 얘네는 옵션이 완전 고정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막 빼고 넣고 그리고 반도체 대란 때문에 더 심해졌고 예전에도 근데 그런 게 있었고 막 그런 식이더라고요. 그래서 완전히 동일한 모델로 갈지 않을 것 같아. 못 갈 것 같아. 걔네 능력이 안 되는 것 같아. 근데 엉따의 가격이 원래 옵션 가격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이게 뭐 옵션이 엉따만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여러 개 네, 해놨던데 어떻게 생각해보면 1년에 엉따 한 4개월밖에 안 쓰잖아요. 그럼 월 구독이면 4개월 평소에는 그 비용을 1년치 그러니까 몇 년치 하는데 4개월만 구독하고 끊어도 되는 거 아닌가? 이제 여름에는 이제 뭐라죠? 손에 핸들에 바람 나오고 이런 거 사고 쿨링 기능 같은 거 이런 거 사고 하면 예를 들어 차값에서 저는 옵션만 빠진다면 아니면 이중페이니까 생각보다 그러니까 인식이 어색해서 그렇지 합리적일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같은 생각도 하긴 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저는 이제 이거 BMW 사건을 보면서 역시 테슬라가 많이 받을만하다 그 생각이 들긴 했거든요. 아까 말한 대로 테슬라도 똑같이 구독을 하는데 여기에는 사실 사람들이
막 테슬라는 FSD 되지도 않는 거를 내놓고 그 가격을 2배 올려도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오는데 BMW는 그냥 있는 하드웨어로 어떻게 저렇게 했는데 이게 막 욕 먹고 그렇죠. 하는 게 이제 저도 이제 드는 생각이 엉따나 이런 거 가지고 테슬라도 안 하거든요. 그거는 엉따 이런 거 가지고 구독대는 안 하는데 BMW 얘네들도 어떻게든 돈을 벌겠다고 제가 알기로는 기본적으로 그걸로 알아요. 차값을 더 싸게 팔고 이런 걸 구독으로 주겠다. 그래야죠. 그게 그래서 맞죠. 그렇지 않으면 말이야. 네. 그래서 그건데 이제 BMW 코리아는 아니라고 하는 이유는 한국에서는 대부분 그냥 포함해서 비싸게 팔아버리겠다는 마인드라서 아마 한국은 제외될 것 같고 미국은 되는데 근데 애플 카플레이 이런 것도 39만 9천 원이에요. 월? 아마 이거는 한 번일 것 같긴 한데 사실 BMW 기존에 그렇게 팔았던 걸로 알아요. 아 맞아요. 이미 BMW에 카플레이가 안 되는데 뭐 되게 하면 카플레이를 뭘 넣어야 하려면, 되고 그래서 이미 그렇게 하긴 했는데 뭔가 얘네들이 구독 경제에 들어오고 싶은데 벤츠도 그렇고 똑같고 벤츠도 뭐 안 넣으면 뭐 안 된다고 했잖아요. 아 벤츠가 신형 S 클래스인가? 신형 S 클래스인가에서 그 후륜 조향이라는 기능이 있거든요. 맞아. 뒷바퀴가 같이 도는 꺾여서 거 맞아요. 그 회전각을 줄여주는 게 있는데 그거를 넣어놓고서 맞아요. 돈을 내면은 10동가로 각도를 틀어주고 돈을 안 내면 4.5동가로 각도를 틀어준다고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났거든요. 사실 난리가 났는데 그 뒤에 BMW에서 이런 페이지를 갑자기 누군가 찾아내가지고 막 공유하기 시작하면서 여기서 또 난리가 난 거죠. 근데 이게 제 차 기준으로는 차에 들어갔을 때 보이는 메뉴는 아니에요. 이게 그냥 그 차 로그인 안 된 상태에서 들어가면 보이는데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근데 그걸 구입할 수 있는 차종이 있다 보니까 기존 차들에서 이게 있지는 않아요. 기존 차들 적용되는 건 아니고 아닌 것 같고 일단 이게 그 소프트웨어랑 하드웨어의 차이가 확실히 큰 것 같은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뭐 서비스 웹 서비스나 아니면 그냥 로컬에서 다운받아 쓰는 소프트웨어도 왜 트라이얼로 막아놓는 것들 있잖아요. 액티베이션 하면 켜지는데 그 이미 다 기능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있는데 이제 한 대부분은 다 그렇게 하고 뭐 웹 서비스도 내가 돈을 얼마나 더 내느냐에 따라 기능이 열리고 줄어드는데 사실 생각을 해보면 이미 다 기능은 있는 건데 돈에 따라서 차등을 두는 거잖아요. 그 기능 열어주는 거. 근데 이제 이게 똑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하드웨어도.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사람들이 그 못 받아들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하드웨어 자체의 어떤 원가 이런 것도 많이 생각을 하니까 이미 내 차에 포함되어 있는 부품인데 그러니까 그게 저는 라고 생각하지 않나. 너무 많은 얘기인데 근데 절대로 그 엉따나 뭐 헨따나 이런 게 들어갔는데 그거의 부품 가격을 깎아줄 수가 없는 구조라고 생각해요. 저는 자동차 회사들이. 왜냐면 그거를 만들어 놓고 넣어놨잖아요. 그러면 애시당초에 팔 때 그거에 대한 부품값을 받아야 돼요. 그거를 소프트웨어만으로만 받는다? 그럼 구독 안 하면은 자기는 손해보는 거잖아요. 부품값을 넣을 필요 없었던 부품을 넣어놓은 거잖아요. 그거 어차피 쓰지도 않고 활성화도 안 되는 건데 그거는 저는 말이 안 된다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이중페이가 될 거다. 어차피 그거 신경 안 쓰는 사람들이 사든지 어떻게 되든 이중페이 구조로밖에 갈 수 없다. 0이 되진 않겠죠. 근데 좀 싸질 수는 있지만 0이 되진 않. 그러니까 자기네 손에 안 볼 만큼 넣어야죠. 최소한 이 부품을 넣은 만큼은 들어가야 되는 그러니까 구독 안 한 사람과 안 하고도 우리가 손해는 많이 안 보고 구독한 사람은 좀 더 벌고 이런 게 어느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구독을 잘하려면 테슬라처럼 차를 만들어야 되는 것 같아요. 테슬라 차를 사면 장점이자 단점 중 하나가 계속 업데이트가 되거든요. 공짜로 기본적으로. 그래서 차를 3버전이 나와도 살 이유가 많이 없어요. 하드웨어적으로 달라진 게 뭐 엉따 이런 게 추가되긴 하는데 그 이후 어느 정도 이제 기본이 되고 나면 더 이상 새 차를 살 이유가 없거든요. 왜냐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다 같이 되고 심지어 테슬라는 이제 뭐 자율주행 해야 되는데 기계가 뭐 하드웨어가 딸려 그러면 그 하드웨어만 교체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구독 테슬라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기본적으로 하드웨어는 다 똑같이 주고 거기서 이제 추가로 뭘 해주는데 얘네들은 원래 되던 걸 안 되게 만드니까 그러니까 엉따 같은 되던 걸 안 되게 하지는 않거든요. 테슬라도 없던 걸 추가해주면서 거기에 돈을 받는 건데 애들은 있던 걸 뺏으면서 싸게 해줄 테니까 맞아요. 해봐라 하니까 사람들 마음가짐이 그게 싸게 해주는 게 맞는지 아닌지 헷갈리는 거. 있던 걸 뺏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요즘 다 스마트폰 쓰는데 여기 버튼식 스마트폰을 주면서 뭔가 이게 더 싸니까 뭐 구독을 하면 버튼을 없애줄게 뭐. 그러니까 이상한 것 같아. 있던 걸 뺏어서 그런 것 같아. 그렇죠. 있던 걸 뺏고 사실 실제로 정말 안에서 가격을 깎아도 현실적인 가격은 별로 안 깎아질 것 같긴 하거든요. 물가도 오르니까 분명히 우리는 그거 뺀 거야라고 하지만
하지만 요즘 반도체도 있고 뭐 물량 공급도 하니까 그래서 자동차가 오른 거지. 열선엔 빠졌다 이런 식으로 되면서 가격은 올라갈 거라서. 구독할 거면 좀 좋은 거. 그쵸. 차라리 BMW 자율주행을 소프트웨어로 팔았으면 이러지 않았을 것 같아. 그렇죠. 앞뒤 차선 지키면서 가는 거. 근데 테슬라는 팬심도 있어서 좀 그런 것 같아요. 약간은 테슬라도 이번에 뭐죠? 어드밴스드 EAP라고만 했죠. 엔핸스드 오토파일럿이라고 새로 원래 FSD는 900만 원쯤 하는데 네. 그러니까 엔핸스드라고 해서 좀 기능이 부족한 FSD를 450만 원 절반가에 나왔거든요. 근데 여기서 없는 거 FSD만 있는 기능은 지금 없어요. 대한민국에서 하나도 안 되는. 아니 미국도 마찬가지일 미국도 거예요. 제대로 안 되고 뭐 신호등 보기 뭐 이런 건데 네, 실제로 제대로 쓰지도 못하는 기능만 여기에 들어 있고. 그러니까, FSD를 살 필요가 없다 아직은.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EAP를 사면 똑같죠. 완전히 똑같죠. 근데 다른 게 이제 하나. 테슬라는 꿈을 파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상상하게 만들어. 지금 EAP가 450이고 FSD는 950이지만 FSD는 한번 사면 나중에 우리가 완전 자율주행이 되면 너는 900만 원을 누릴 수 있어. 그렇지만 이제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FSD는 테슬라가 처음 만들 때부터 했지만 아직까지 안 된 거거든요. 그리고 그게 그 계정 종속이 아니에요. 테슬라도 차량 종속. 차량 종속이에요. 그래서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사면 안 되지만 뭔가 꿈과 미래를 이제 파는 느낌. 근데 BMW의 열선과 시트는 꿈과 미래를 파는 느낌이 아니잖아요. 이게 눈뜨고 코베이는 느낌이죠. 네, 그렇죠. 정확한 표현이네요. 분명히 이걸 나오면 얘네가 어떻게 뭐 신경 써서 만들겠지만 분명히 뚫어주는 업체가 생길 거거든요. 그쵸. 하드웨어 있으니까. 만 원에 뚫어줍니다. 이거 사실 네. 소프트웨어고 맞아. 열선 킬 때마다 와이파이 쏠 리도 없고. 근데 요즘 차들이 와이파이 연결돼 있잖아요. 근데 네. 저는 이제 그거를 컨트롤하고 싶은 그 욕망이 잘못 결합된 케이스지 않나? 라는 생각이 살짝 들긴 근데 하더라고요. 테슬라는 확실히 그 서드 파티로 막 열선도 통풍도 하고 막 앞에 열고 하는데 이게 함부로 건드리기 어려워요. 테슬라는 그 전기 배선까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다 엉망 만들기도 하거든요. 네. 전기 배선까지 웬각 군데 다 들어가 있는 거. 최근에 그래서 소문 중에 하나가 이 벨트 있잖아요. 안전벨트. 이게 뭐가 없는 줄 알았는데 고속에서 더 당겨주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다음에 할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까지 다 제어되게 다 뭔가를 작업해 놓은 거예요. 근데 BMW 이런 애들은 아시겠지만 배선도 이런 게 다 공개돼 있어요. 배선도를 함부로 못 바꿔. 그 말은 반대로 그것만 있으면 업체에서 다 풀어버릴 수 있는. 물론 이제 소프트웨어로 막 제한하려고 하겠지만 그 중간에서 배선을 따가지고 이제 해킹하고 하면 충분히 이 한국과 미국의 이 자동차 덕후들을 무시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싸제로 할 수 있는 애플 카플레이도 제가 알기로 BMW 싸제로 많이 사가지고 막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 아는 사람도 들은 것 같아요. 뭐 금방 되던데요, 막 이러면서. 그래서 약간 이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이 전통적인 산업의 회사들은 그러니까 따라가려고 해도 따라가지 못. 그래서 테슬라 같은 회사들이 더 가치를 높게 받나 보다. 이 생각이 좀. 그래서 너무 아쉽긴 한 것 같아요. 그런 마인드셋 차이가 불러오는 부분들. 차라리 차라리 현대가 잘하고 있지 않나? 저도 그래서 항상 생각하는 게 현대가 잘하는 거 맞는데 이게 기업들이 결국 그래서 망하고 생기고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게 한 기업이 진짜 잘한다는 거는 거의 뭐 신에 가까운 영역이고 기업이 망하고 생기고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상상해 보면 뭔가 신기능이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연구하는 부서에서 누가 아이디어를 낸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습니까? 엉따를 이제 구독으로 하면 돈을 매년 벌 수 있어. 매달 벌 수 있어요. 오래된 차에서도 계속 발사하고 누가 천재인데 이러면서 이제 이걸 시작한 게 아닐까. 결국은 그럼 엉따만 할 필요도 없잖아. 근데 실제로 가격을 보면은 꽤 비싸요. 그 엉따랑 여러 개 뭐 조합을 아니요, 하면은 엉따는 24,000원 그거 그건데. 한 달에 24,000원이고 비싸죠. 한 1년 하면은 24,000원이면 20-30만 원 되는 30만 거잖아요. 원. 물론 뭐 1년 동안 쓰지 않게 아까 얘기했던 것도 누가 얘기해 주셨는데 썬님이 엉따 온디맨드 근데 그것도 신경 안 쓸 것 같거든요. 하다 보면 또 겨울 됐을 때 구독 신청하고 또 아무튼 누가 그렇게 지나서 또 귀찮게. 끄고 누가 귀찮게 해요. 우리 후원하듯이 까먹고 계속 후원하듯이. 그렇죠. 구독하고 나서 끝이지. 잊어버리지. 야 이번 달에 돈 냈어. 열선 켜 빨리. 더 그리고 좋겠는데. 켜면 또 바로 안 돼요. 전날 해놔야 돼. 그리고 이것도 전 처음에 어색하다고 생각했던 것도 이게 약간 차인데 어차피 다
내 기름 쓰는 걸 거잖아요. 그렇죠. 내 기름. 이게 구독을 했는데 사실은 거기 돈만 받았지. 맞아. 기름도 내 기름 쓰는 거고 이거 기름 많이 먹을 텐데 이런 것들 이거 다 키고 막 그죠. 키고 하면. 저도 지금 정확히까지 뭐 찾아보진 않았는데 뭐 얘기들이 많긴 하더라고요. 이게 뭐 어떤 분은 그 얘기 하던데 이게 엉따가 그냥 엉따 기능이 아니라 약간 좀 낙관 회로를 돌리시는 것 같은데 그 이 원격에서 엉따를 킬 수 있는 기능이다. 더 이상한데. 갑자기 엉덩이 뜨거운 것 같아. 그러니까 미리 시동 켜기 전에 이제 해놓고서 해놓고. 쓰는 기능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것은 아닌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게 그래서 테슬라를 타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최근에 이제 테슬라 모델 3 회사 직원을 싸게 팔았는데 팔았어요? 네. 싸게 팔면서 그분한테도 그런 말 했죠. 이 돈 주고 이 차를 사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 솔직히. 차 승차감, 차 승차감이나 이런 거 다 봤을 때 아닌데 내가 설명을 못 하겠는데 개발자라면 사봐야 테슬라를 타보면 확실히 뭔가 다른 지점이 있다. 설명은 못 하겠다 근데 이야기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건 것 같아. 이 BMW 이런 애들도 이 테슬라를 타봐야지 원격 엉따 이런 이야기를 안 하는 거지. 오늘 얘기가 많진 않았는데 저희가 또 다른 일정이 있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네. 다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